네, 잔명가지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열 코너는요. 구직자 여러분들의 솔직한 속내를 들여다보는 공감 100%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 서희 씨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공감 100%의 주제는요. 백수 그 불편한 이름입니다. 구직자, 취업준비생이라는 표현과 함께 쓰이는 두 글자가 바로 백수인데요. 물론 직업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어엿한 단어이지만 듣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남모를 애잔함이 느껴지곤 하는데요. 백수 그 불편한 이름이 그들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디까지인지, 현실 파악과 함께 백수 탈출을 위한 요령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오늘 공감 100%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백수 그 불편한 이름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각자 소속이 있기 때문에 백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찌됐건 뭐 백수라는 단어는 참 기분이 좀 거북하죠? 네, 맞아요. 예. 저희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네. 백수하면 뒤에 이 건달이라는 표현들이 붙곤 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요즘은 아주 흔하게 백수나 백조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게 이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내 주변에 정말 많은 백수나 백조들이 있을 것 같은데 나 이런 백수까지 만나봤다 하는 분들, 네, 어떤 분들이 좀 기억에 남는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수희 학생? 네, 처음에는 취업이 안 돼서 막 어쩔 수 없이 백수로 살다가 나중에는 쉬고 있는 걸 즐기고 있는 거예요. 아예. 네, 아예 영화 보러 다니고 여행 보러 다니고 네, 그런 백수들도 봤어요. 네. 정신적으로 여유가 좀 있네요. 멘탈이 붕괴되는 그런 백수들을 보셨군요. 예. 네. 찬희 학생은 주변에 어떤 백수들 만나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백수란 지금 여기 자리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 금요일 날 이제 4학년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라는 울타리를 좀 벗어나는 것 같아서 예. 그 백수라는 단어가 저한테 오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요, 조금 걱정이 되는군요. 네, 저는 근데 사실 네. 남의 일 같지 않게 느껴졌던 왜요? 게 제가 이 방송 일을 준비하는 동안에 잡지 모델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2번이나 뭐 한 번, 2번, 뭐 많으면 3번 정도 촬영을 네. 하고 나머지 한 29일 정도가 놀아요? 백수였어요. 근데 그때 저는 PC방 백수였거든요. 정말 열심히 게임을 했던 PC방 백수였던 기억이 있어서 예. 오늘 정말 저는 격하게 공감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싶습니다. 그 시절로 한번 다시 돌아가실래요? 아닙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네요. 그래,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저희가 좀 우스갯소리처럼 말하지만 굉장히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기도 하고 요즘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요즘 백수들이 나이는 낮아지고 학력은 높아지고 이게 굉장히 특징이죠. 네, 그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88%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원하는 직장들이 좀 좋은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걸 원하다 보는데 문제는 이제 대졸자들이 많이 원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대졸자의 비율이 우리나라가 뭐 전체 세계적으로 1위라고 합니다. 대학 진학률이요. 그래서 지금 그 통계 나온 게 71.3%인데 이게 또 함정이 있는 게 재수생들은 대학 진학률이 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해 재수생이 15만 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 이게 이거보다도 한 80, 90% 가까이가 그 대학을 진학하고 있다. 대학을 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은 한정돼 있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은 이제 많지만 대기업이 한정돼 있는데 대학 진학률은 많아진다. 갈수록 심각해질 여지가 많은 거죠. 네, 그렇군요. 사실 백수 증가라는 게 개인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본다면 취업 준비생 전체를 백수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백수를 보는 좀 기준이 있을까요? 예, 취업 포털 사이트 미디어 통해서 구직자 31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네. 38.9%가 3개월 이상 구직을 못하면 백수라고 답을 했어요. 짧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네. 6개월 이상을 답한 사람이 36.1%고 1년 이상이 한 20% 되는데 1개월 이상이라고 한 친구가 그래도 2.8% 돼서 1개월 정도면 뭐 대부분은 다 백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네. 아무튼 뭐 대략 평균을 내보면 75%, 4분의 3 정도가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취업을 못하면 백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군요. 이게 좀 맞는 기준 같아요, 수희 학생이 보기에? 제가 보기에 3개월은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기간이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6개월, 한 학기 정도? 한 학기? 네네, 1년은 너무 길고요. 네, 그래요. 그렇군요. 찬희 찬희 학생 학생. 생각은?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음가짐에 좀 달려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번 주에 급 백수 준 타이틀을 이제 획득을 했지만 저는 좀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백수라고도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마음가짐에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 본인이 계속 백수다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좀 애잔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네. 사실 이 백수라는 게 3개월에서 6개월 내내 취업을 하지 않으면 붙는 타이틀이다라고 한다면은 수희 학생이 말한 대로 좀 가혹한 느낌이 들 것 같기도 한데 이거 그렇다면은 웬만해서는 백수라는 타이틀을 한번 안 거쳐간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죠. 이
백수라는 게 사실 아까 말한 대로 마음가짐이거든요. 이게 충전을 위한 그 새로운 시간이다, 리프레시하는 시간이다 하면 되는데 이제 쫓기는 거죠. 뒤에 이제 뭐가 없으면 쫓기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보건산업진흥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 전선을 막 뛰어든 25에서 29세인 사람들이 취업 준비 기간이 약 한 1.01년, 그러니까 1년이죠. 1년인 정도로 나타나서요. 이게 91년도에 조사를 했더니 그때는 0.28년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되는 건데 그때보다 3, 4배 길어졌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91년도는 물론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예. 그때는 자발적인 실업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취업을 하겠다 마음 먹으면 그냥 취업이 되는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 좀 놀다 들어갈래. 그래서 이때 이 실업률이라는 것도 실제로는 이거보다 이제 더 짧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자발적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좀 굉장히 이제 어려워진 건 사실이고 또 한 1년 정도가 평균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사람들도 이 백수 기간을 피하기가 좀 어려워졌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아무튼 좀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느낄 수가 있고요. 우리 두 학생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취업 준비 기간 나름대로 그 리미트를 걸었을 거 아니에요. 몇 개월 내로는 하자. 어때요? 저는 맥시멈으로 한 1년? 1년 정도? 네, 1년 정도 걸어놓고 예.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짰죠. 처음에는 아침에 알바를 하고 뭐 나중에 낮에는 공부를 활용하자. 그렇게 해서 스터디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스케줄을 짜놓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최찬 학생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하반기를 우선적으로 리미트로 걸어놓고 있고요. 근데 물론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 할 것도 굉장히 많겠지만 좀 여유를 찾기 위해서 여행 같은 것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하반기에는 꼭 취업할 수 있도록. 한 네. 6개월 정도 잡은 거네요. 예, 그렇죠. 네, 사실 지나고 나면 그 시간만큼 내 인생에 여유 있었던 시간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 텐데 마음가짐이 참 그게 안 되는 게 현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장기간 취업을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가짐이 점점 이제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서러운 마음도 많이 들 것 같은데 내가 백수라서 이럴 때 서럽다라는 이야기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수희 학생 언제가 서러워요? 우선 돈이 없을 때 맞아요. 친구들이 맛있는 거 사주는데 나는 여기서 막 내가 여기서 얼마를 내야 될까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고 이런 순간 서럽고 이렇게 미안하고 그러죠. 찬희 학생도 뭐 불과 며칠 안 됐지만 좀 서러움을 느꼈던 적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학생 끝났지만 이제 학생이다 보니까 용돈을 받고 생활을 하게 되는데 아까 학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용돈 경제적 관점에서 조금 서러움을 느낄 때가 많은 것 아무래도.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조사 결과도 있다고 하는데 언제가 가장 서럽다고 하던가요, 이시안 대표님? 네, 지금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수가 된 지 얼마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라 돈 경제 문제가 그런데요. 이것도 익숙해지면 다른 사람한테 얻어먹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고 다른 친구들도 사주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돼서 그 문제에 넘어가거든요. 그럼 실제로 어떤 것들이 가장 힘든가 보니까 조사 결과 1위가 응답자의 42.9%가 남들 일하는 시간에 자기만 집에 혼자 뒹굴고 있을 때 맞아요. 그 왠지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느낌, 그 장판과 너무 친해진 그런 느낌 있잖아요. 또 2위는 내일이 와도 딱히 할 일이 없을 때. 이게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죠. 말하는 네. 대로 그 노래를 봐도 내일 뭐 하지, 내일 뭐 하지가 제일 고민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3위는 명절 지방 경조사 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말을 많이 거니까 그런 쪽으로. 4위는 학교 동기 선후배들 모임에서 또 가족들이 한심할 때 이렇게 이제 계속 뒤를 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야, 저도 뭐 이 방송 일을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진짜 저희 아버지에게 정말 충격적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서러웠거든요. 어떤 말이요? 밥을 한 공기 더 먹으려고 했더니 설마. 밥만 축내냐고. 진짜 정말요?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예, 친아버님이. 아무래도 자극을 많이 받아서 빨리 움직이라는 뜻에서 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예, 예. 포장해드렸어요. 그래요. 선희 씨는 뭐 저는 서럽군요. 사실 예. 아무리 자도 이게 늦잠이 아닐 때 자고 일어났는데 뭐 내가 지금 일어나도 아무 문제가 없는 이런 느낌이 들 때 예. 이 아침이 왜 나에게는 이렇게 여유가 있을까? 특히 가족들이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출근하는 느낌이 들 때 저 혼자 방에 숨어서 왠지 서러운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거보다 이제 황당할 때가 언제냐면 네. 이제 좀 잤다 생각 충분히 잤다라고 딱 일어섰는데 아직 어슴푸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밖에 안 됐네 했더니 저녁 무렵인 거죠. 아, 정말. 정말 황당한 경우죠. 네, 맞아요. 아무래도 이런 서러움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취업준비생들이 취업에 열심을 다하면서 매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뭐 그 매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사실 그 취준생들의 잡이라는 건 결국 취업 준비거든요. 네. 설문조사상으로 나타낸 답변을 보면 백수를 탈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스펙을 쌓기 위한 외국어 공부나 자격증 취득 공부를 하고 있다. 거의 한 반 정도가 이렇게 답을 했고요. 그다음에 하루 종일 이력서 쓰기. 그 좀 하루 종일하는 건 좀 불필요한 일 같지만 31.7%가 그랬고
그리고 봉사활동이나 인턴 같은 경력을 쌓기, 그다음에 아르바이트 같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뭐 백수들이 하고 있는 다양한 노력들이 있는데 좀 두 분을 우리가 뭐 백수 대표로 모신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취업 준비생의 입장에서 가장 비중 있게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거예요? 수희 학생부터. 저는 지금 스터디를 일주일에 3번을 하고 있어요. 각기 다른 스터디예요? 일주일에 2번 있고 나머지 1번 있고. 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터디 숙제나 막 이런 과제를 통해서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스터디에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스터디. 편이죠. 네. 네. 최찬 학생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설문조사에 나왔듯이 외국어 공부를 좀 많이 비중을 두고 있고요. 그거랑 합쳐서 한문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문 공부를 하다 보면은 국어 실력 향상이라든지 이야. 문맥 간의 판단 그리고 이게 인적성이랑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한문 공부가 좀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네. 저는 사실 정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PC방에서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냈었는데 저는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게 제가 데뷔를 했던 게 게임 방송이었거든요. 나중에 갔을 때 저 그 게임 다 할 줄 알아요. 이렇게 했었던 기억도 나고요. 네. 근데 그때 저도 아무래도 저를 주변에서 서럽게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쵸? 네,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서럽게 하는 사람들 어떤 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저희 어머니? 어머니. 왜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밥만 축낸다고 그랬는데. 아니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냥 저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잣말로 우리 애들은 언제 취업이 될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쳐가는 말로 하는데 그게 저한테 이렇게 확 박히더라고요. 예. 네. 그렇죠. 최찬 학생 뭐 느낀 적 있어요, 이런 거?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네. 서러운 적은 없었는데요. 아무래도 서럽게 만드는 게 제 자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예, 계속 이제 부담을 제 스스로 이제 주는 게 느껴지니까 네. 그에 대해서 좀 그 부담과 압박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다면은 대부분의 이제 구직자들은 어떤 의견을 내놨는지 좀 대표적인 설문조사 결과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취업 네. 준비를 하는 백수가 이제 가장 자신을 서럽게 만든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요. 첫 번째가 역시 가족입니다. 부모님이나 또 형제. 한 56.8%가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다음에 대학 동창이나 선후배, 동기.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뭐 대놓고 얘기한다기보다 나는 취업됐다라는 식의 비교가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성 친구나 친한 친구라는 의견이 따랐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성 친구, 여친, 남친이 포함된다는 게 좀 서글프죠. 네. 자, 가족이 1위를 차지했는데 아무래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다 보니까 서로 본의 아니게 상처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요, 자신이 취업을 했을 때 가장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도 가족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래요. 근데 이시안 대표님께서는 백수 시절이 있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맨사 회원이시니까 없으셨겠죠. 혹시 타박을 줬던 좀 빨리 취직하라고 그런 이성 친구가 있으셨나요? 아, 이게 맨사연이라는 게 왠지 아까부터 그러니까 계속 좀 갈구는 느낌이 좀 드는 그런 느낌인데요. 예. 일단 뭐 예. 넘어가고요. 네. 이게 이성 친구 얘기를 하자면 이제 또 제 와이프가 항상 첫사랑을 주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제 얘기는 딱 할 수가 없고요. 네. 남의 얘기, 네. 남의 얘기를. 남의 얘기인 것처럼 해주세요. 네네. 그러면 남의 얘기인데요. 확실하게 남의 얘기입니다. 제 친구 같은 경우가 이제 약간 이렇게 백수가 자발적 백수가 좀 있잖아요. 근데 백수의 특징이 오래된 백수들은요 아주 놀진 않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2, 3개월 뭔가 해요. 근데 나머지를 이제 놀게 되는 거죠. 이게 길어지면 그렇게 되는데 이런 친구 같은 경우가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백수 기간이 한 3년이 되니까 자기 스스로 이 여자한테 뭔가 못할 짓을 하고 있다. 이 여자분 같은 경우에 이제 결혼까지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상태인데 이 남자친구가 밀어내더라고요. 스스로. 네,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볼 때 옆에선 이 여자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먹여 살리겠다라는 마음가짐까지 가졌거든요. 근데 이 남자가 자꾸 밀어내니까 결과적으로는 스스로가 그 이성 친구가 서럽게 한다기보다 스스로가 그런 부분에 대한 자격지심을 느껴가지고 밀어내는 경우를 봤거든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대표님. 저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네. 그래요. 자, 그렇다면 두 사람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네. 취업을 준비하면서 혹시 이성 친구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던 적이나 혹시 주변에 그랬던 경험들이 있는지 수희 학생 혹시 그런 적 있어요? 저는 모르겠고요. 주변의 사례를 보면은 이시안 대표님과 반대 상황이에요. 여자친구가 임용고시를 합격했던 거예요. 예. 근데 굉장히 오래된 남자친구를 버리고 선을 봐서 결혼을 해버리는 네, 굉장히 드라마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런 일이 많군요, 실제로. 예. 최찬 학생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된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예.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 여자친구 이제 임용고시를 패스한 상태입니다. 어머. 이제 선생님으로서 근무한 지 시간이 좀 됐는데 예. 이 친구가 이제 얘기하기로 물론 농담이겠지만
내년 6월 16일까지 취업이 안 되면 너와의 관계를 약간 생각을 해보겠다. 이렇게 이제 장난 반 진담 반으로 이제 겁을 준 거라고 제가 생각을 보기에는 그냥 하는데 진담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부담감을 조금 느끼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쵸, 아, 그쵸. 그렇군요. 오늘 예. 여러 가지로 우리 최찬 학생이 애잔하네요. 그래요, 네. 아무튼 네.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취업 못하면 사랑도 못한다라는 그런 아주 자극적인 기사 문구를 본 적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관련된 설문조사도 있습니까? 예, 당연히 다 있습니다. 네. 작가님 대단하죠? 이런 거에다 찾아와요. 그러게요. 취업 포털 커리어가 설문조사한 결과인데요. 구직자의 41.3%가 취업을 못해 애인과 이별을 해봤다고 답을 했어요. 그리고 이별 통보가 자기 자신이 한 게 그 36%인데 애인이 한 경우가 64%로 거의 2배가 차였다는 정도 거네요. 많죠. 그렇죠. 예, 예. 사연백수가 더 많다는 얘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별을 먼저 통보한 구직자도 있잖아요.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 물어봤더니 취업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게 자존심 상해서 35.6%고요. 선물이나 데이트 비용이 부담이 돼서 이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네. 그 취업 준비로 시간적 여력이 없어서 이건 약간 핑계 같고요. 애인이 취업 준비 중인 자신의 상을 무시해서 이거는 애인 상기가 좀 그렇죠. 연인이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기 바라서. 야, 이거 지금 뻥이에요. 말도 안 돼. 뻥이에요. 이거 완전 70년대 뻥이에요. 가요 가사도 아니고 말도 안 완전 돼. 뻥이죠. 네. 예.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는 다른 애인을 만나기 위해서라는 뒤로 갈수록 막장이네요. 정말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는 게 5.1%나 된다는 건 예. 정말 이거 너무 심각한 것 같은데 최찬 학생 한번 물어볼게요. 네. 여자친구가 밀어내는 게 아니라 혹시 누군가가 최찬 학생의 취업에 도움이 된다면 되게 만나실 못한 의향이 질문을 있을까요? 일단 양보를 해줘야 되겠다고 가슴속에서는 얘기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얘기를 하지만 가슴속으로 좀 아쉽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네, 그러면 안 돼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뭐 3포 세대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취업이나 결혼, 출산, 여기다 네. 연애까지 이제는 포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세상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대표님? 이런 경우는 자기 자신 여기서 본 게 나왔잖아요. 자기 자신도 뭔가 좀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경제적인 상황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아까 같이 술 먹는데 내가 돈을 얼마나 내야 되지? 나한테도 내라고 하면 어떨까? 이런 걸 자꾸 하다 보면 분명 위축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이때 중요한 건 주변 사람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보면 알겠지만 가볍게 넘어가는 그냥 툭 던진 한마디지만 그게 이제 또 굉장히 비수가 돼서 돌아오는 게 취준생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인이라면 그렇지만 이게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주변에 이제 취준생들이 있다 그러면 이왕이면 좀 위로가 되는 말들, 좋은 말들, 긍정의 말들을 좀 해주는 게 좋고요. 설문조사상으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격려의 말이 42.3%가 부모님께서 야 이번 기회 좀 쉬어가면서 해라라고 말하는 것, 천천히 준비해라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좀 위안이 많이 됐다. 힘나죠. 그런 예. 거고요. 또 애인, 여친, 남친이요. 내가 너 책임질 테니까 조급해 말아라 라고 말해줄 때가 30.4%로 올랐어요. 고맙다. 우리 찬희 학생도 그런 걸 좀 원할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그다음에 선배가 자신의 취업준비생 시절을 얘기해주면서 어떤 조언을 할 때 또 이제 취업한 친구가 야 밥 사줄 테니까 나와라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뭐 그럴 때가 이제 가장 좀 위로가 됐다라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많이 좀 신경을 써주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아요. 그때의 마음을 뭐 겪어보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정말 위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그런데 사실 백수도 정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형별로 이 백수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이제 취업 낙제형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취업 준비를 하다 안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자기가 왜 안 됐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죠. 그럼 지금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이력서에서 많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소서나 이력서에 안 됐다면 왜 안 됐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하는 것으로 이번 여름방을 삼아야겠고요. 또 면접에서 안 된 친구들이 더 충격이 커요. 그렇죠. 왜냐하면 마지막에 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안 된 거니까 스스로에 기대감이 대해서 있었잖아요. 더 안 좋아지거든요. 네. 그런 친구들이 이제 좀 이 회사 맞지 않다라는 그런 개념이지 내가 말을 못하거나 사회가 나를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취업 낙제형 설명해 주셨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눈높이형이 있습니다. 눈높이형. 이건 뭐 이름에서 바로 알 수 있듯이요. 그러니까 너무 높은데 굉장히 준비도 많이 요하고 스펙도 많이 요하고 그런 데만 좀 보다가 사실은 내가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놓칠 때가 있는데 사실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이 다음에도 내가 거기 갈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또 백수 기간이 오래되면 못할 수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같이 들어가서 중소기업이라도 좀 들어가면서 아니면 정 아쉬우면 그 다음을 노린다든가
하는 식으로 좀 눈높이를 맞춰가는 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다면 또 다른 유형은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네, 이 부메랑형이라고요. 이게 이제 정말 스스로도 황당한 형인데 그 눈높이를 맞춰서 취업을 했거든요. 네. 중소기업 취업을 했겠죠. 그런데 그 중소기업이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3개월 열심히 다니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다닐 데가 없어지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 중소기업에 대해서 자기가 조사를 안 하고 들어가서 그래요. 무조건 채용 공고가 나니까 들어가서 보고 보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재무 구조라든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비전, 사실은 그 기업이 망하는 경우도 많지만 사실 그 기업에서 나오는 경우가 비전이 안 맞아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하는 업무도 잘 모르고 들어갔다 그런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그런 부분을 잘 확인하고 들어가야지 내가 들어갔다가 다시 리턴하는 부분이 없어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네. 뭐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데 그냥 졸업을 계속 유예하면서 혹은 대학원을 진학하면서 계속 그냥 공부만 하는 스타일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모라토리엄형이라고. 그래요. 안 좋은 거군요. 네, 그게 예. 이제 채무기간 유예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취업기간 유예형인데 이런 부분이 이제 대학원이 옛날에는 진짜 들어가기 어려웠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취업을 못한 사람들이 좀 우회하는 통로. 어쨌든 난 어딘가 소속돼 있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대학원들이 좀 문제가 되는데 사실 저도 이제 대학원을 좀 오래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학원 한 10년 정도 있었습니다. 어이구. 석사, 박사까지 해가지고. 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그 슬럼프를 겪은 게 29살이에요. 네. 왜냐하면 나름 대학원 그때 박사 초기인가 그랬는데 다른 친구들은 뭐 대리니 뭐니 해가지고 사회적 성취와 그다음에 월급을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야, 이걸 언제 딸 수 있을까라고 해서 굉장히 우울하게 좀 침잠하더라고요. 그래서 백수와 다를 바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대학원 가가지고 이게 잘 될 것이냐라고 생각하면 꼭 그렇지도 않고 오히려 좀 그 기분이 더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하시고 진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아무튼 백수 탈출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두 학생은 마지막으로 좀 어떤 식으로 나는 이 방법을 쓰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탈출을 위해서 시도하고 있나요? 네, 우리 소희 학생. 전 지금까지 좀 눈높이형이었던 것 눈높이요. 같아요. 네, 눈이 높아서 이름이 없는 기업은 그냥 알아보지도 않고 지나가 버리는. 그래서 이제는 좀 잘 알아보고 내실 있는 중소기업을 한번 노려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좋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찌찬 학생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메랑형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달리하게 됐는데요. 뭐 어느 취업준비생분들이 그러시듯이 이제 공채가 열리면은 아무래도 지원서 일단 넣고 보자 이런 식의 마인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시안 대표님, 지금 백수 탈출을 꿈꾸고 있는 많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조언 한마디 전해주실까요? 네, 이 백수 탈출을 꿈꾸는 때 여러 가지 지금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시간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얘기를 우리가 9월, 10월에 하고 있으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럴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6월, 7월, 이 여름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라서 어떤 형이든지 상관이 없고요. 그 가운데 내가 노력과 시간이 있으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요 여름방학 또 그 다가오는 여름 잘 보내셔서 어떤 형이든지 다 취업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공감 100%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구직자분들을 위한 좋은 이야기 준비해 놓을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잠시 후 2부에서 더욱더 알찬 소식들 준비하도록 할 텐데요. 취업에 대한 알짜배기 정보들 전해드리는 취업정보 백스 함께 하겠고요. 네, 거기 어때 코너를 통해서 한국관광공사의 인턴 체험기 준비해 놨습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